청취자 여러분들,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일주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요. 회의 1시간 전에 국무회의 배석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각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장관들이죠.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가장 주된 근거는 곧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19일 종결이 됐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선고기일이 잡혀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한 총리에게 선택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권한대행은 가능한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해당 회의가 끝난 뒤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사실상 마 후보자를 당분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직후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이미 세웠었는데요. 이유는 역시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냐는 고민이 가장 컸고요. 또한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고려사항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정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을까요? 네,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결론을 낼 거라고 보는 시각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현 전국 혼란 상황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은 기각하는지 둘 중 한 사람은 이제 탄핵 심판의 굴레를 벗겨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선고 기일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종료가 됐고요.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19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고 기일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이번 주 중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헌재 선고기일은 그간 전례에서 2, 3일 전에 공지가 됐는데요. 오늘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초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법조계에서도 너무나 여러 시나리오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너무나 급박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을 고려해서 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 사건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네. 또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총리로서의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헌재에는 지금 현재까지 탄핵 심판 총 9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있는데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될 경우에 윤 대통령 선고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결정문 작성과 선고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당초 다음 주 14일쯤으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이 예정이 됐는데 네.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경우 그 다음 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은데요. 헌재가 이 본류인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을 먼저 심리한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8번째 탄핵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30번째 탄핵입니다. 네. 탄핵 남발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러한 탄핵 신중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탄핵을 하기보다는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라서 민주당 지도부도 조금 긁어부스럼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과거의 입장을 계속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날 이제 의원총회 입장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나눈 대화가 좀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한 의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탄핵 심판을 늦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최상목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면서 난처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죠.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그래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무게를 더 싣거나 덜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정권 교체 여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3월 4일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네.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앞두게 됐기 때문에 다시금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한 진보층과 중도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것이 정권교체 여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네, 그 국민의힘 한 지도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간 흐름과 달리 조금 튄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다. 튄 여론조사.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만큼 그간 국민의힘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 흐름을 타던 것과 거꾸로 가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움이 물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제 현재 최고조로 올라온 보수 결집이 탄핵 인용 이후에는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잇따라서 만남을 가졌는데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네. 이 과거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이 쪼개진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보수가 분열돼서는 안 되고 반 이재명을 기치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서 이 국민의힘이 가진 보수의 적통성 뿌리를 공고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수를 재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는 누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얻느냐, 나아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지금 여당에서는 무주공산인 차기 대권주자의 자리를 전직 대통령들이 점지할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후보들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 등 모두 조직이 없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결국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들의 도움을 받아야 세력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요. 때문에 이 김 장관과 홍 시장 또 오 시장 등이 앞다퉈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지지세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해석이 나왔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여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의 반기를 들어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흔들고 또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줄 수 없다며 사실상 통과를 시사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계엄이란 카드까지 꺼내들게 됐다라고도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네. 또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한 전 대표와도 좀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러네요. 한 전 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박 대통령은 결국 여당 내 분열이나 반목이 아닌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 윤 대통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결집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한 전 대표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번 여당 경선, 만약에 여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털고 가야 한다고 본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당 내 경선에서 끊임없이 자아 분열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정치를 재개하면서 본인의 책에 계엄 당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담아서 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자신이 탄핵 국면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계엄을 해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것도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네. 이 한 전 대표의 딜레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전에 이은지 기자가 언급한 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실시한 조사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야권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2주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등 사법부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양 진영 모두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동일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개편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기조가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진보든 보수든 양 진영이 너무 갈라져 있어서 한쪽에만 불리한 결론을 내리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이 사법부라는 조직의 존립 여부 또 신뢰도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네. 다만 지금 국면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더라도 현 이재명 대표의 일강 구도를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6월 26일 이내에 나오도록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네,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결의안은 일단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자 행위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러한 정치적인 결의안에 찬성을 할 리 만무하고요. 특히나 그 내용도 차기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될 경우에 재판이 지속될지 혹은 중단될지 이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당선이 되어도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은 이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소추는 검사의 행위로 이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과는 별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재판이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측은 이 소추의 정의를 소는 기소, 추는 소송 수행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재판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게 돼서 대선을 또 한 번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문제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개헌 특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죠. 특위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실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예. 지금 다수당 소속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이라든지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에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대 정당들이 야당일 때는 개헌을 주장했다가 여당이 되어서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걸 반복해 왔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개헌을 꺼내들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러 주자들이 개헌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내부적으로 이 개헌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